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크 리더의 이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강사님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강사님들을 위한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춤추게 합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하브루타 질문놀이. 네.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자격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시중에 하브루타에 관련된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자격증을 공부를 하셨거나 또는 따셨다거나 한다고 해서 하브루타를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격증은 시작에 불과해요. 네, 하브루타를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또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브루타는 대화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대화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얘기해주죠. 그런데 우리는 대화가 단절된 문화에서 살고 있거든요. 대화라는 것 자체를 할 줄 모르는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화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를 사용할 줄 모르면서 대화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협박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을 못 믿는 태도가 우리 몸에서 배어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중에 있는 자격증을 따셨다고 해서 하브루타를 다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부동산 자격증을 딴 적이 있었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거를 딴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만 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실전에 나가서 사용하려면 어마어마한 경험과 데이터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능력, 그 다음에 고객을 사로잡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통과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마스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전에 나가서 사용하려면 그보다 더 필요한 능력이 많은 거죠. 저도 하브루타를 처음 공부했을 땐 정말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아요. 도서관은 싸그리 다 뒤져서 하브루타 관련된 책은 다 읽었고요. 시중에서 신작으로 나오는 책들은 거의 다 사서 봤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은 있으셔야 하브루타를 마스터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수업을 나갔을 때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브루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시험을 위한 교육이다 보니까 자격증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조차도 자격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을 치르고.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능력보다는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이 나온다는 거죠.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격증이죠. 실제로 내가 그 실력이 갖춰져 있는지 안 갖춰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증을 위한 그런 시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브루타를 이런 시험 하나로 마스터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시작이구나 생각하시고 오늘 추천드리는 이 책, 강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진숙 작가님이신데요. 초등학교 교사이십니다. 한 30년간 초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분이 교과 과목에 하브루타를 적용하면서 겪었던 문제점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굉장히 많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하브루타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를 때 이 책을 사서 봤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덮어버렸어요. 예,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하브루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내가 강의를 할 생각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하브루타를 전혀 모를 때 읽었을 때와 지금 읽었을 때 굉장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 예, 이 책에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이 바로 궁금증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궁금증이 없는 아이들. 자, 궁금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질문이 없어요. 생각하기 싫어해요. 아이들한테 무슨 질문을 해도 아이들은 대답을 몰라요. 그냥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대답을 이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또 실제로 수업을 나가서 아이들과 질문을 만들려고 하면 아이들이 생각하기 싫어하고 질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수업에 협조가 안 돼요. 그리고 짝과 토론하는 것을 이렇게 아이들과 토론하는 것을 시켜보면 자기가 만든 질문 몇 개를 짝에게 읽어주는 걸로 끝납니다. 답도 안 해요. 저도 처음 수업했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이 점이.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대화에 꽃이 피길 바랬는데 실제로 나가서 해보니까 아이들은 질문 만드는 것도 정말 어거지로 한두 개 만들고 그 한두 개 만든 거를 자기 짝하고 질문을 그냥 보고 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나가시면요. 상상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수업이 어렵습니다. 예,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유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수업을 재밌게 흥미롭게 이끌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포인트는요, 바로 질문을 놀이처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질문 만들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속담과 노래를 질문으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이거를 정글숲을 지나서 갈까? 이렇게 바꿔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질문 꼬리 잡기 놀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질문 꼬리 잡기 놀이는 질문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럼 A가 질문을 할 때 연속으로 질문을 3개를 하는 거예요. 얘가 질문을 해서 얘가 답을 하면 이 답에 대한 질문을 얘가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또 답하겠죠? 그럼 이 답에 대한 질문을 얘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3번, 4번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B가 질문을 하면 얘가 또 답하겠죠? 그럼 이 답에 대한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질문할 때 3번이나 4번 연속 질문하고요. B가 질문하기 시작하면 B가 질문을 3번, 4번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의해야 될 점은 질문할 때 왜? 왜? 라고 이렇게 성의 없게 질문을 한다거나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 반칙이에요. 예, 그리고 이 질문을 할 때 꼭 이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꼬리잡기 질문의 포인트는 이 답변에 대한 질문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한 사람당 5분씩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줘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질문 꼬리잡기 놀이예요. 그래서 이 질문 꼬리잡기 놀이의 효과는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답변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답변에 대한 질문 계속 꼬리잡기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좀 더 깊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얘가 훈장님의 꿀단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우, 훈장님은 왜 꿀을 독이라고 얘기했을까? 혼자만 드시려고 한 것 같아. 그럼 왜 혼자만 드시려고 했을까? 옛날에는 꿀이 귀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네가 훈장님이라면 아이들한테 꿀을 줄 거야? 내가 훈장님이라도 애들한테 꿀 안 줄 거야. 왜 나눠주지 않을 거야? 아까워서.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간 다음에 나 혼자 먹을 것 같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하는 거죠. 이 아이가 답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꼬리를 이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 꼬리잡기 놀이의 핵심은 이 질문이 어렵지 않고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처럼 여겨지게끔 하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주사위 놀이를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질문 주사위 놀이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 반에 한 뭐 20명, 30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은 이제 5명, 6명씩 조를 짜줘요. 그래가지고 조를 짠 다음에 그 주사위가 정육면체잖아요. 6면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6면에다가 질문을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그 조원들끼리 주사위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질문을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조마다 주사위를 하나씩 돌려가지고 나오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짝과 토론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질문 주사위 놀이에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나오는 그 질문을 가지고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해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깊게 대화를 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기서 질문 꼬리잡기 놀이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즐겁게 하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이거를 놀이처럼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질문 놀이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책 하브르타 질문 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 책의 내용이 이제 강사님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사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건강 주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